전쟁의 잔해 속에서 공을 차면서 세상이 그를 주목하지 않을 때조차도 자신만의 축구를 멈추지 않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란 곳은 아름다운 지중해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총성과 피의 땅인 크로아티아였지만 이곳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드필더 중 한 명이 등장했으니 바로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전쟁 난민의 소년에서 발롱도르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오늘은 루카 모드리치의 인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85년 9월 9일 당시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던 자다르라는 해안 도시에서 태어난 모드리치는 아름다운 풍경과 푸른 바다가 인상적인 도시였지만 그가 태어난 시기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태어난 지 불과 몇 년 만에 전쟁으로 짓밟히기 시작했는데 1991년 크로아티아 독립전쟁이 발발하면서 자다르도 전쟁의 포화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모드리치 가족은 즉시 삶의 터전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그의 할아버지가 민병대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으며 가족은 도망치듯 난민 수용소로 몸을 옮기게 됩니다. 당시 어린 모드리치는 학교 대신 콘크리트 벽 뒤에 몸을 숨기며 살아야 했지만 축구가 그에게 유일한 도피처였고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의 첫 축구공은 제대로 된 공도 아니었으나 그는 그러한 공을 가지고 매일매일 차면서 자신만의 리듬과 감각을 키워나갔습니다. 자다르 난민 호텔 주차장에서 자동차 사이를 드리블하며 공을 다뤘을 정도로 이 시기에 모드리치는 말 그대로 축구가 없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아이였죠. 그렇게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공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모드리치는 작고 마른 체격이었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강렬했으며 공을 다루는 감각은 동년배들과는 차원이 달랐기에 그의 재능은 자다르 지역 축구계에서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축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자다르 지역 클럽의 유소년 팀에서였지만 진정한 축구 인생의 시작점에 섰다고 평가받는 시점은 크로아티아 최고의 명문 디나모 자그레브의 유소년 팀에 입단하면서부터였습니다. 2000년 15세의 모드리치는 디나모 자그레브의 유소년 팀으로 스카우트되었는데 이때만 해도 그의 체격은 매우 왜소했고 몸싸움에서 쉽게 밀리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많은 코치들은 그가 프로 무대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그는 지능적인 경기 운영과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자신만의 존재감을 만들어갔죠. 그러다 디나모는 그를 곧바로 1군에 기용하지 않고 보스니아 리그의 지린스키 모스타르와 크로아티아 리그의 인테르 자프레시치로 임대를 보내는데 이러한 구단의 결정은 모드리치에게 터닝포인트가 되었죠. 모스타르 시절의 모드리치는 거친 경기 스타일과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빛을 냈는데 당시 평균 연령이 25세가 넘는 성인 무대에서 고장 18살의 모드리치는 경기당 90분을 소화하며 팀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는 보스니아 리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죠. 이어진 인테르 자프레시치 임대에서는 팀을 리그 2위로 끌어올리는 기적같은 활약을 펼치면서 그의 디나모는 그를 불러들였고 2005년부터 정식으로 1군 선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의 활약은 곧바로 폭발적이었는데 새 시즌 동안 30골 이상을 넣고 수많은 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연달아 리그 우승으로 이끌어냈고 특히 패스의 정확도와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는 능력은 이미 차세대 크로아티아의 중원사령관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의 이름은 점점 유럽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그의 다음 무대는 프리미어리그로 정해집니다. 2008년 모드리치는 크로아티아를 떠나 영국 런던으로 향했는데 이적료는 약 1600만 파운드로 당시 토트넘 역사상 최고액 이적이었으며 이는 그가 유럽 전역에서 얼마나 주목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무대에서의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는데 첫 시즌 초반의 프리미어리그의 빠른 템포와 강한 피지컬은 모드리치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통하지 않을 선수라는 등 여러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 언론은 이적 실패를 예견했고 팬들 사이에서도 의심의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모드리치는 물러서지 않았는데 그는 피지털이 아닌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짧고 빠른 패스를 이용한 탈압박 능력으로 적응해 나갔는데 이 시기에 모드리치에게 가장 컸던 변화는 미드필더 포지션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되었지만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과 안정적인 빌드업 기술을 지켜보던 당시 감독 해리 레드냅은 그를 점점 더 중앙 그리고 자신이 더 친숙한 중앙 왼쪽 윙어로 활약하였죠. 09-10 시즌 모드리치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을 결장하지만 복귀 후에 팀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를 잡았고 이 시즌에 토트넘은 챔스 진출권을 따내면서 클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 중 하나를 경험하게 되죠. 모드리치는 토트넘의 기둥이자 조율자였고 어떤 상황에서도 패스를 통해서 팀의 밸런스를 유지시킨 선수로 평가받으며 점점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하나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팀은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던 팀으로 기복이 있었고 스쿼드 깊이도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에겐 늘 안정감을 주었던 클럽이었지만 우승을 위한 환경을 갖춘 클럽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은 또 한 번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고 여러 세계 최고의 클럽들의 러브콜을 받게 되었으며 그가 결정한 곳은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2012년 8월 모드리치는 약 3,5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스페인의 거함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는데 화려한 스타들이 즐비한 팀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스페인에서의 적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는데 당시 모드리치는 경기 템포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스페인 무대에서 특히 갈락티코적인 색채가 강한 마드리드에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쉽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모드리치는 주전과 벤치를 오가며 안정적인 기회를 확보하지 못했고 심지어 한 스페인 매체는 이번 시즌 최악의 이적이라는 혹평을 내놓을 정도로 모드리치의 플레이는 그저 무색무취였습니다. 하지만 모드리치는 이곳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비 알론소와의 더블 볼란치 조합과 그리고 이후 크로스와의 중원 트리오에서 모드리치는 경기의 리듬을 조율하고 수비 시에는 한 박자 빠르게 공간을 커버하며 공격 시에는 정확한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전환을 이끄는 전술의 핵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특히 13-14 시즌 안첼로티 체제하에서 모드리치는 마침내 팀의 중원 중심축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 시즌에 그는 챔스 결승전에서 라모스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며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였고 결국 레알은 12년 만에 라데시마를 달성합니다. 그렇게 레알에서 핵심으로 활약을 하다가 2018년 모드리치는 축구 인생의 절정에 도달합니다. 레알 소속으로 챔스 3연패를 달성한 데 이어서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크로아티아를 월드컵 결승 무대까지 이끌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여정이었는데 그는 레알에서 이미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지만 국가대표팀에서의 성공은 가난하고 작은 나라의 꿈 같은 이야기였고 그 중심에 언제나 조용하지만 강한 모드리치가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극적인 경기들을 연속으로 만들어내며 결승까지 진출하는데 덴마크, 러시아,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모두 연장 또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지옥의 여정이었지만 모드리치는 경기 내내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중원을 누비며 리더란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패하긴 했지만 사람들은 모드리치의 위대함을 확실히 기억하게 되었고 그 해에 그는 메시와 호날두의 10년 독주를 끊고 발롱도르 수상자가 됩니다. 모드리치는 그 해의 골을 가장 많이 넣지도 않았고 스타일이 엄청 화려하지는 않았던 선수였으나 그가 없었더라면 레알 마드리드의 3연패도 없었을 것이고 크로아티아의 결승 진출도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무엇보다도 이 발롱도르 수상은 어린 시절 난민 캠프에서 축구공을 차던 그 아이가 전 세계 축구의 정점에 올라선 인간 승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모드리치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현재 모드리치는 39세의 나이로 보통의 선수들이 은퇴 후 조용히 인생 2막을 준비할 나이이지만 그는 여전히 레알이라는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현역으로 뛰며 후배들과 함께 시즌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루카 모드리치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